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리에 2건의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내부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아이아타, 즉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이 검증한 것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즉 김해 신공항 계획안을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아이아타는 세계 120개국 280여 개 민간 항공사들이 항공운송 표준화 등을 결정하는 단체로 대표적인 항공협의체의 하나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한 ADPI, 즉 파리공항공단보다 더 공신력 있는 곳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연구원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연구를 지난달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연구원 측은 지난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 정부에 제출했던 가덕도 신공항 입지 타당성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 이 두 용역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해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되도록 9월 추석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용역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내부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용역 결과가 있는데도 또 새 용역을 의뢰한 것은 결국 입에 맞는 결과 도출을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정부의 용역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부산시가 발주한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검증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2중, 3중 용역에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공항 용역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의회도 이 항목으로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역기관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정부 용역을 재검증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없다며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 최고의 전문기관이 검토를 한 거를 부산시가 코천하고 일색으로 하겠다는 부산시 주장이 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믿겠냐 이거죠. 국토부가 ADPI에 지급한 용역비는 19억여 원, 용역 기간만 1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시 발주 용역은 1억여 원에 기간도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졸속 검증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울경 검증단이 제기한 검증 보고서가 있는데도 별도 용역을 비밀리에 추진한 건 검증단 검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의 검증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관시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또 자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 행정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비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 낭비 지적에다 국토부와의 감정 싸움으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 문제, 이번에는 통영입니다. 중림 신도시에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이 지난달 조합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견본주택관까지 철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수천만 원을 맡긴 조합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게 아닐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통영에서 2016년부터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신도시인 중림의 마지막 노른자 땅에 아파트 890가구가 들어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견본주택관이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한 달 2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와 전기세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가 너무 이제 그 세대수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비용도 많이 이제 그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딴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사무실도 함께 없어졌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사무실도 문을 닫은 지 수개월째입니다.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모두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도 없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3천만 원씩 돈을 맡긴 조합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돈을 다 못 받아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왜? 제가 조선소 10년을 다녀야 그 돈을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인 조합원은 220여 명. 조합 설립 기준수에도 못 미쳐 조합 정식 인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어 조합원 모집을 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땅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없이는 용적률 제한으로 계획된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해 초에야 신청됐습니다. 나중에 뭐 조합을 모집된다 하더라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선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은 50여억 원. 이미 절반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들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내일은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능시험의 모의평가가 치러집니다. 수요일 창원에서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내일 경남에서도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경남 160여 개 고등학교와 17개 학원 시험장에서도 치러집니다. 올해 경남의 수능 수험생은 3만 4천여 명입니다. 경상남도 청년센터가 내일 창원 상남동에 문을 엽니다. 청년센터는 경남 지역 청년들의 동아리 모임이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남에 살고 있거나 경남에 있는 대학 또는 직장을 다니는 만 19살부터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수요일에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24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환경 관련 체험관 21개와 공연 전시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창원의 수소버스를 타보고 수소 충전소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놓고 목요일부터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1차 표본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무작위로 창원 시민들의 집을 찾아 스타필드 입점 찬반 등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유월로 들어서면서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꽤나 더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더워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고요. 의령 31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밀양과 의령, 창녕에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제 달력상으로도 여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하늘 종일 맑은 가운데 햇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 보입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고성 15도, 창원과 김해가 1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통영 26도, 창녕과 밀양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함양 12도, 진주와 산청 14도, 남해가 1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충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특산물인 마늘을 알리고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마늘 축제와 한우 잔치를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합니다. 밀양시가 지역에서 유통되는 밀양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을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모집합니다. 사천시는 수조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실내 수영장의 보수공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0월에 재개장합니다. 함안군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12.4%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은 평균 6.4% 인상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르면 오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 노조 등은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물적 분할을 강행한 데 이어 예정된 실사 마지막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7일 사이 대우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옥포조선소 정문 등 실사단이 들어올 만한 출입구를 지키며 물리적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270여 건의 사망과 상해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상피제는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46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채집한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경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은 증상이 없지만 드물게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 12살 이하 아동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없애고 철새들의 안전한 먹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형 자연농업 모내기 체험 행사가 어제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4월 창원시와 영농조합법인 환경단체와의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생과 시민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 방식의 손 모내기와 미꾸라지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이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만 60살이 넘는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성군과 협약된 병원을 안내해 정밀 검진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로 확진될 때에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성군의 만 60살 이상 주민은 지난 2018년 기준 약 2만여 명으로 고성군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